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제목, 삼성 넘사벽 최대 규모 투자 발표에 미국, 일본, 중국이 동시에 경악을 하는 대혼란 초유의 사태, 시장판도 또 바뀔 듯,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삼성이 또 시장을 리딩하기 위해 수십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지금 한일 경제 전쟁,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여러 나라들이 세계적 혼란에 빠진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암흑 같은 시기에 삼성이 또 차세대 신기술이 들어간 디스플레이에 대해 충격적인 금액의 투자 발표를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다음 달 초 중순에 현재 충남 아산시의 LCD 공장 라인이 위치한 탕정 사업장에서 올레드를 넘어선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퀀텀닷 올레드 디스플레이에 13조 2천억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금액 투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삼성 내부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디스플레이 관계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엔 이 소식을 접하고 좀 의아했습니다. 우선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기에 과연 시기가 진짜 정말 적절한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과 세계 경제 성장률 저하 및 TV 기술의 발달 및 교체 주기의 증가라는 큼지막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최근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중국 BOE라는 업체의 10.5세대 초대형 저가 LCD가 사실상 대형 LCD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시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삼성이 포기했던 대형 올레드 디스플레이 사업을 재도전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라는 의문점이 우선 들었고요. 왜 하필 한국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선 다른 나라와 연관을 지어 생각해 봤는데 어느 정도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우선 중국 LCD 업체들이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0.5세대 초대형 LCD 라인을 증축해서 중국 업체들은 꽤나 높은 수율로 LCD를 쭉쭉 뽑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 LG 디스플레이가 8.5세대 LCD 라인을 접고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한국만 어려운 것 같지만 이 LCD 시장이 중국도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세대가 거듭될수록 이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세대가 거듭될수록 단위 시간당 생산되는 LCD 패널의 양은 많아집니다. 즉 방금 말씀드렸던 8.5세대에서 나오는 LCD 양보다 10.5세대 LCD 양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생산량이. 그런데 중국에겐 문제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우선 대형 TV 시장이 삼성과 LG 두 축으로 양분이 된 것인데요. 실제 삼성의 퀀텀닷 TV와 LG의 올레드 TV가 세계 시장을 양분하면서 TV 트렌드가 바뀌게 되어버린 겁니다. 특히 중국은 OLED 생산으로 한국을 바짝 쫓기 위해 많은 금액을 투자해 왔지만 실제 중소형 OLED 패널조차 수율이 좋지 않아 중국 업체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기에 대형 OLED 패널의 수율은 말하지 않아도 그 결과는 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세대가 거듭된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이 너무 우후죽순 생겨난 것이 현재 중국 내부에서도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LCD를 미친듯이 뽑아내던 중국 업체들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근 들어 LCD 수익성 악화 및 한계로 중국 정부에서는 LCD 생산 회사들을 통폐합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는 심각합니다. 또한 BOE도 LCD 수익성 악화로 생산량을 조절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결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렌드를 리딩하는 회사는 오히려 한국 업체들이었고, 삼성은 중국의 LCD 수익성 악화 및 OLED로 현재 어려운 상황과 실제 소비자들을 리딩하는 업체들은 삼성과 LG였다는 점에 주목을 한 거죠. 결국 정리하자면 이번 13조 규모의 퀀텀닷 올레드 디스플레이 생산 투자 결정은 LCD 수익성 악화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중국을 쉽게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을 앞으로 리딩할 기술을 바탕으로, 즉 다른 나라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당분간은 넘볼 수 없는 기술을 바탕으로 대형 TV 시장을 다시 한번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실제 이재용 부회장의 LCD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대형 디스플레이를 포기해선 안 된다,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결국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이 투자가 왜 한국이냐가 저에겐 사실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삼성 입장에서 최근 한일 경제 문제 및 한국에서의 생산 단가 상승 등 국내외 정치적 리스크까지 고려한다면 삼성 입장에서 정말 한국을 꼭 선택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것도 아마 중국을 의식한 듯합니다. 실제 LG가 최근 초대형 OLED 생산 라인을 중국에 구축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행보를 삼성은 보이는 건데요. 실제 중국의 경우 중국 내부에 이런 최첨단 기술 라인을 지을 때 각종 면세 혜택과 부지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중국이 원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중국은 국내 산업법상의 이유로 중국의 라인을 구축할 경우 중국 엔지니어 및 기술자들을 필수적으로 일부분 고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심한 경우는 동종업계 중국 자국 업체들과의 기술 교류도 해야 하는데요. 실제 LG가 중국의 올레드 라인 투자를 할 때 국내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LCD 시장도 안 그래도 중국 업체들에게 빼앗긴 상황에서 LG의 올레드 기술까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었죠.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중국 BOE 같은 청와대 참모들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 아베 총리 사퇴에 대한 입장은 외교부를 통해서만 발표한다는 입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경색된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발 별도 입장을 내지 말자는 방안이었다. 이미 외교부를 통해 급작스러운 사임 발표를 아쉽게 생각하며 아베 총리의 빠른 회유를 기원한다. 정부는 새로 선출된 일본 총리 및 새내각과도 한일 간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문까지 만들어진 뒤였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참모진의 의견을 거부했다고 한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3일 문 대통령이 오히려 한일 관계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청와대가 직접 아베 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을 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결국 청와대는 이날 강민석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에서 오랫동안 한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온 아베 총리의 급작스러운 사임 발표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새로 선출된 일본 총리 및 새내각과도 한일 간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가 외교적인 면에서 한국에 대해 소원해 한일 관계가 악화됐다고 아사히 신문이 3일 평가했다. 신문은 아베 외교 가치를 실현했는가라는 사설에서 아베 정권은 일본으로서는 사례가 적은 외교의 얼굴을 만들어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상 간 개인적인 관계만 연출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차기 총리에게는 평화 국가로서 2차 대전 후 세계 질서를 지키는 견실한 외교를 요구하겠다며 촉구했다. 특히 신문은 소원했던 상대는 한국과 북한이다라며 지금 한일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으로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최대한 압력에서 조건 없는 대화로 급전환한 북한 정책은 납치 문제를 포함해 아무것도 전진되지 않았다고 고집었다. 아베 총리는 과거사 반성을 회피하며 한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펼쳐왔다. 2015년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뤄냈으나 결국 역효과를 불렀다. 게다가 지난해 7월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며 한일 무역 전쟁을 촉발했다. 사실상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보복 조치였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가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달 초 우리 법원에 일본 기업 압류 명령 효력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기업인 일본 제철은 즉각 항고했다. 문제 해결이 불투명한 가운데 차기 일본 총리의 대응이 주목된다.
다만 200자 원고지 한 장이 채 안 되는 짧은 입장문에는 문장의 주어가 없었다. 입장문 제목은 아베 총리의 사임 의사 공식 표명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었다. 정작 내용에서는 일본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로서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고로 시작해 사임 발표를 아쉽게 생각한다로 끝마친다. 아쉽게 생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한 일종의 비문이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명기하기 다소 거북하니 일부러 주체를 모호하게 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한 전직 외교관은 청와대 입장문의 주어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지 않나. 크게 상관이 없다라며 일본의 차기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대목 등은 외교적 주도권 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여권의 한 인사도 문 대통령이 아베 사임과 관련해 청와대 입장을 내라고 직접 지시한 것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통큰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임 의사를 밝힌 아베 총리는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전화와 트위터 등을 통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과는 전화 통화를 했고, 그러나 아베 총리의 인사 대상에는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빠졌다.